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민의힘 서울 용산 지역의 권영세 의원입니다. 저는 책을 참 좀 즐겨 읽는 편입니다. 요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정치인 특히 국회에 들어오면은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 틈나는 대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레닌의 어떤 성장기부터 시작해서 막 그 공산주의 막시즘에 물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그 뭐 스위스하고 뭐 영국하고 독일하고 이런 데서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역시 그 사람의 나중에 그 이 전성기 혹은 한참 활동할 때의 모습들은 성장기와 매우 관련이 깊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, 그리고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 좌경화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레닌이 초기에 공산주의 내부에서 파벌 싸움한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게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, 레닌 이 책 자체가 한 700페이지 되는 거라서 아마 많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책을 좀 많이 본 편인데 그 책 속에서 여러 가지 제가 그 살아가는 지혜나 아니면 제가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또 일하는 데서 필요한 지혜도 있죠. 이런 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이 공감이 무엇보다 필요한 게 공감인 것 같아요. 이 정치는 누구의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구의원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집단, 그다음에 시의원은 좀 큰 집단, 뭐 이 국회의원은 조금 더 큰 집단.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 한 나라를 대표를 하는 역할인 담당하는 건데 자기만 생각한 대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정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요즘에 이제 내로남불 얘기가 뭐 거의 뭐 요즘에 그 저기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처럼 돼 있는데, 내로남불도 일종의 거기는 의식적인 거부지요. 내가 저기 하는 것과 당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이 돼 있다. 그러니까 당신들이 뭘 느끼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하고 너는 그러나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건 의식적인 거부인데,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용산의 주민들이 어떤 지금 바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느낄 줄 알아야지 그 지역을 주민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공정은 사실은 그게 이 해석하기가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, 이 공평하게 배분한다라는 의미도 있고, 그 다음에 정의 일반을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정의의 상당 부분을 하고 포함을 하거나 겹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로마 사람이죠. 키케로라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공정 또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게 정의고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각자가 받아 마땅한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이제 공정이고 정의가 되겠지요.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거지요. 그러니까 이 정부 내지는 그 뭐 다른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좌파 정부들, 뭐 소위 진보와 좌파를 표방하는 정부들이 사실은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공정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,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? 아예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다. 우리 좌파나 그러니까 진보들의 이 탓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이 공정이나 이 평등은 잘 있을 수가 없다. 이런 이제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그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거가 그러니까 공정이고, 공정이라는 키워드 내지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어느 나라든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뭐 관료, 지식인,
그 사회 뭐 주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될 이 책무,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러니까 정치를 그런 인식하에 들어왔는데 정치는 수단입니다. 수단. 그러니까 변화의 수단. 제가 검사를 그만둘 무렵에서도 정권 교체기에 검찰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. 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굉장히 사실은 약한 정도의 혼란인데 그 당시에 검찰이 바로 서야 뭐 정치가 바로 선다,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말이 아니라 이 선우가 바뀌었다. 이게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검찰도 절대 바로 서지 못하고 그 바로 세우는 척 해봐야 그거는 이전에는 저 세력한테 이 삐뚤어져 있던 거를 이번에는 이 세력으로 삐뚤게 놓는 거에 불과하지 진짜 바로 세우는 게 아니다. 근데 이게 진짜 바로 서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치가 아까 변화의 수단이고 그 제 비유에 의하면 내비게이션이라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노력만 해서 자기가 그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길이 바른 길은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주장하지 않고 딴 길을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솔직하게. 그래서 바른 길도 알 뿐더러 이 언행일치 내지는 그 이 마음과 행동이 심행일치가 돼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그대로 가는 거 이런 거가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치를 해오면서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. 통일 분야라든지 뭐 외교 안보 분야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하고 민생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검사로서의 삶도 그렇게 민생의 경제적인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는데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야 되는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삶, 특히 기본적인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, 코로나 이후라는 게 있기나 할지, 뭐 이런 것도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고, 그 불확실성 속에서는 민생은 점점 나빠질 거다 이거지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외교 안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이게 법치주의 확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, 당연히. 근데 그런 거와 함께 민생을 돌보는 일은 특히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동안 수고했어요.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지금처럼 이제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했습니다.